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다시 급속도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상황 속 취약계층의 깊어진 고민을 담아낸 보도와 함께 최근 연이은 검찰 논란을 집중 조명한 YTN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내가 본 DMB에서는 충청남도 천안의 과거와 미래를 소개한 프로그램 뉴스 캠핑을 살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짧은 영상으로 깊은 감동을 만들어내는 인터뷰 제작기를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열입니다.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디지털 매체 이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서울 인터넷 윤리체험관을 열었는데요.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첫 번째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간, YTN 보도에 대한 세 분의 분석 그리고 해설까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지난 한 주 방송 및 언론을 아주 뜨겁게 달군 이슈였습니다.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초강수가 던져진 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아주 끊이지 않고 매스컴에 등장했는데요. 관련 보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예, 정말 지난주 아주 치열한 찬반 대립이 전개가 됐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주장들을 구체적 분석과 검증 없이 중계 방송하는 것처럼 내보낸 것인가 아닌가 해서 그런 류의 보도들이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방송된 법무부 감찰관실의 파견 근무 중에 이제 윤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담당하면서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해서 법리 검토를 이제 맡았던 이정화 검사가 있었죠. 네. 이정화 검사가 자신은 감찰 당시에 이 해당 의혹으로 인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법무부 기록에다가 넣었는데 이를 누군가가 임의로 삭제했다라고 이제 폭로하고 나섰다라는 것을 전한 이제 보도였는데요. 이 검사의 이런 이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 이슈의 중요성이라든가 네. 특히 추 장관 조처의 어떤 절차적 적법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선은 시급히 내보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이긴 했습니다만 폭로 내용의 진위라든가 구체적 의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덧붙여지지 않아서 아쉬웠고요. 특히 이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이날 법무부는 이 검사가 작성했다는 보고서 부분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반박 입장을 이제 곧바로 냈고 많은 언론들이 이날 한 오후 4시 30분께 이후부터 이런 해명을 보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YTN은 저녁 뉴스에 이르기까지 이런 법무부의 해명을 반영하는 것이 좀 간과된 채 지금 약간 늦어져서 그러면서 이 검사의 주장만을 전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보도의 균형성이 유지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11월 25일 방송된 검 내부 부글부글 법조계도 문제 지적이 잇따라 보도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추 장관 조처에 반대하는 검찰 안팎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전하면서 이런 주장들이 어떤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있고 혹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비판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은 없이 단순 전달 차원에 머물러서 좀 또 아쉬움을 줬습니다. 관련해서 평가님은 좀 저희 YTN의 이번에 이 갈등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기로 전격 발표한 이후에 대부분의 보도가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두 인물의 감정선이나 대립구도를 집중해서 다루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아쉬웠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11월 25일 최대 해임까지 가능 윤석열 향후 징계 절차는 보도가 그것입니다. 이 보도는 추미애 장관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윤석열 총장의 업무를 중지시킨 것이고 이에 따라 향후에 어떤 법적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지를 상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이슈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 인물의 갈등이나 주변 인사들의 편가르식의 구도, 그 과정에서 오가는 막말들에 좀 이목이 쏠리면서 좀 피로감마저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 징계를 둘러싼 법적인 절차들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좀 이 뉴스가 유의미했고요. 그러나 11월 29일 180도 공수 바뀐 민주당, 국민의힘, 그 사이에 윤석열도 바뀌었다 보도에서는 이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말말말을 편집한 형식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그 중대한 사안에 대한 과정들이 여야의 힘 겨루기나 정쟁으로 좀 축소하는 인상을 주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3년에 수원지검에 있을 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그 강직한 검사의 어떤 표본으로 자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보도에서도 그 장면이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법에 따라 행동한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가 변했다라는 내용이 덧붙여지면서 자칫 좀 다른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표현이 될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인물의 갈등 보도 속에서 가려지거나 잊혀진 본질에 더 집중하는 보도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구체적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되고 단순 전달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 마이크를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어렵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제외하고는 요즘에 뭐 거의 코로나19만큼의 양을 이 보도에 대부분 언론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가뜩이나 법이나 경제 관련 문제는 좀 어렵잖아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해주는 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발표한 걸 그냥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보도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단 1차적으로는 정부의 입장이나 보도 자료 같은 거를 해석은 나중에 하더라도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어떤 법이 바뀌었다. 이랬을 때 그게 1차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양쪽의 입장이 극히 다른 면에서의 보도를 할 때는 취재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검찰과 관련한 것들을 취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아쓰기를 쉽게 하고 오해가 생기고 그런 면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럴수록 취재 역량을 더 강화하고 꼼꼼한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외에 YTN 정말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특히 YTN 보도 가운데 한 번 보도를 하고 그 뒤에 이제 후속 보도, 연속 보도로 이어져서 실제 유의미한 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보도가 있다고 해서 평가원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11월 26일 국산 둔갑 군 CCTV가 중북발 악성 코드로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보도를 이제 좋은 뉴스로 뽑았는데요. 예. 10월 7일 YTN은 우리 군이 도입한 CCTV의 부품이 대부분 이제 중국산이고 해킹에 취약한 상태라는 의혹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답을 당시에는 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이제 후속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보도에서는 200여 대의 CCTV에 모두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CCTV에 찍힌 영상이 육군 서버가 아닌 중국 쪽 서버로 넘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국방부의 의견을 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2016년에도 유사한 국방부 내부막 해킹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군사 기밀이 충분히 외부로 좀 넘어갈 수 있다는 라고 보는 안보지원사령부의 의견도 덧붙인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는 국가안보회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YTN이 최초로 의문을 제기를 하고 그 보도가 당국의 조사를 이끌었고 그 이후에 사건의 경과를 이제 또 추적했다는 점,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그 국방부의 입장과 이에 대립되는 조사 결과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뉴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국방부가 이에 대해서 해킹 당할 가능성은 또 없다고 다시 한번 반박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심층 취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2달 전쯤 최초 보도가 있었고 지난달 말에 이제 후속 보도가 또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 안보 담당하는 중요 부품이 이 중국발 악성 코드와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의 보도였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보통 이제 제도 교육을 이끌어내서 사회의 나쁜 면을 좋게끔 바꾸게 하기 제일 좋은 직업이 제 생각에는 기자하고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게 있다 이렇게 싶으면 법을 고칠 수가 있잖아요. 아예 그럴 힘이 있잖아요. 기자도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적해서 보도를 하면 사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제도를 금방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기사가 딱 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를 쓰면 기자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단독 기사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기사를 썼고 정부 당국이 이거 잘못된 게 맞네? 조사에 나섰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언론의 본분을 가장 잘 이행한 기사라고 봅니다. 김우준 기자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를 더 지켜보면서 후속 보도까지 꾸준히 하겠다고 하니까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내용 볼 건데 이제 벌써 연말입니다. 지금 추워요. 벌써 추운데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비춘 그런 좀 보도들 몇 가지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지난 11월 29일 일요일 아침에 나란히 방송된 2건인데요. K방역 찬사 이면의 그늘, 취약계층 진료는 어디로 보도, 그리고 연탄 후원도 줄어 달동네 겨울나기 막막 보도입니다. 우선 K방역 이면 보도는 진료비가 저렴한 공공병원이 감염병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감염병 전담 병원이 되면서 여기서 치료받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들이 진료비가 너무 비싼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라는 피해 당사자와 시민운동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줬고요. 사실 이 보도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인권 시민단체들의 이 보고의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만, 그걸 그대로 그냥 중계 방송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론이 됐던 그런 피해 사례자들에 대한 별도 인터뷰 내용을 덧붙이고 하는 등으로 해서 굉장히 좀 생동감 있게 재구성을 해서 가슴 와닿게 전달을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보도로 연탄 후원도 주로 보도는 겨울을 맞은 비닐하우스 촌과 달동네 주민들에게 연탄 후원이 절실한데 코로나19로는 경제적 타격, 감염 우려로 예년과 달리 후원 또 봉사 신청이 크게 줄어서 연탄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현장의 모습을 아주 생생히 보여줬고요. 그래서 거듭 강조하듯이 코로나19라는 이 큰 재난 앞에서 누구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은 누구보다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널리 알리고 국가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들도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이 어디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고, 이번 기회에 YTN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약자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연속적인 기획 보도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자, 사실 저도 이 의료 공백 이야기 같은 건 별로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내용 보면서 좀 저의 머리를 때리는 부분도 있었고, 자,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 큰 그림자를 들이고 있잖아요. 그 그늘이 너무 커서 눈에 띄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돌봐야 될 사회적 약자들이 대표적인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뉴스가 워낙 압도적으로 큰 뉴스이다 보니까 거기서 눈을 돌려서 안 보이는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인력과 시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워낙 크고 관심 있고 중요한 뉴스여서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런 기사들, 사회적 약자들, 그늘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조명하는 기사를 꾸준히 발굴하고 있는 저희 후배 기자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런 사회 이면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임무겠고요. 아까 김우준 기자의 고발 기사와 마찬가지로 이런 따뜻한 기사를 통해서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기사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YTN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주의 환기 그리고 각종 제도적인 미비점 보완까지 앞으로 더 들여다보고 또 고칠 부분은 저희가 고쳐 나가는데 좀 기여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YTN의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해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지난주 검찰 출신 변호사가 출연한 뉴스에 관한 시청자 전화와 의견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 뉴스입니다. 가장 핵심은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과연 판사들을 압박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은 이건 사찰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판사 사찰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죠. 문건을 작성한 검사의 해명처럼 이런 내용이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뉴스가 방송된 뒤 걸려온 시청자 전화입니다. 이중재 변호사님인가? 그분이 나와가지고 추 장관이 아무런 근거 없이 검사들을 수색을 명했다 이게요. 추 장관이 판사 출신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런 수준이 낮은 사람을 YTN에서 내보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YTN 측에서도 저런 얘기가 나오면 반론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앉혀서 반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검찰 출신의 한 사람 앉혀놓고 일방적인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게 하고 그 진행하시는 앵커분도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도 하지도 못하고 이게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주장만 방송됐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뉴스팀은 다음 날 같은 시간대에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를 출연시켰습니다. 공판부 검사가 수집한 게 아니라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수집한 거기 때문에 그걸 수집할 권한이 없는 그 조직이 부서가 수집하는 게 일단 문제가 있고 김미리 부장판사 그분이 이 차장 검사의 처제 가족관계를 거기다 써놨는데 그 부분도 이 법조인 대관 같은 공개된 자료에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것만 나오지 보통 뭐 누구와 처제 관계 있고 이런 것들도 안 나옵니다. 만약 이 두 패널을 같은 시간대에 불렀다면 핵심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를 섭외할 때 늘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섭외하지만 불가피하게 한쪽 패널만 나올 때는 앵커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쪽 역할을 맡아서 사안에 대한 판단과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19 등 답답하고 힘 빠지는 상황만 보이죠. 최근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많은 인명을 앗아갔는데 그 와중에 모처럼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때 보시면 사다리차가 이리저리 위치를 잡더니 이 주민의 옆에 자리를 고정합니다. 조금 이따 기다려! 네, 주민을 구조한 사다리차는 민간업체 소유로 당시에는 20대 청년이 운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슴 찡한 장면이네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다 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은인이십니다. 포상 좀 해주세요. 소방관으로 특채해야 한다. 여느 뉴스와 다르게 선한 댓글로 가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살기가 더 팍팍해진 요즘 모처럼 희망을 봤다며 시청자들의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미담의 주인공은 청년 사다리차 대표인 29살 한사훈 씨입니다. 화재 파편이 날아들어 대피해야 할 마당에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든 것인데요. 망가지면 어차피 고치면 되니까 그냥 일단 사람부터 구하자. 그 생각으로 그냥 했죠. 3명을 구조했지만 미처 구하지 못한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제보자들께서 가슴을 졸이며 촬영해 보내주신 화면 덕분에 YTN은 이 청년의 용기 있는 행동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조한 한사훈 씨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이었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가 본 DMB 시간, 오늘은 유관순 열사 사적지를 시작으로 충청남도 천안의 명물을 소개한 프로그램 뉴스 캠핑을 살펴보겠습니다. 최현주 평가원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어느덧 2020년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집 그리고 우리 동네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각 지역의 숨겨진 정보와 매력을
뉴스 캠핑에서 만나봤습니다. 이번 뉴스 캠핑에서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천안시를 찾아 천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소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유관순 열사 사적지를 시작으로 보리줄기를 이용한 맥강공예, 그리고 지역의 맛을 대표하는 병천순대까지 천안의 다양한 매력과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중 유관순 열사 사적지를 소개할 때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과 더불어 주변의 경관을 적절하게 보여줘 지역의 아름다움과 계절의 정취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주민의 궁금증을 지역 단체장에게 직접 들어보는 주민터뷰 코너에서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방안과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특히 현재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지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선안을 보여줘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천안의 명물로 소개된 병천순대는 이미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프로그램의 신선함을 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말미의 천안시장은 천안의 매력을 흥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천안편은 전체적으로 정보 전달 위주의 차분하고 정적인 모습으로 그려내 천안이 가진 흥을 충분히 느낄 수 없었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뉴스 캠핑은 해당 지역의 문화와 정책 등을 총망라해서 보여주고 있어 지역의 특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실제 주민들의 이야기들도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를 기자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오늘은 영상기획팀 홍성노 기자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보혜경입니다. 뉴스 전문 채널 YTN 속 미니 다큐라고 불리는 영상물이 있습니다. 바로 YTN 인터뷰인데요. 오늘은 YTN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인터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영상기획팀 홍성노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YTN 영상기획팀 홍성노라고 합니다. 저희가 기자님을 이 자리에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시죠? 그동안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 인터뷰가 굉장히 잘한 뉴스로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섭외 요청을 드렸었어요. 왜 이제야 나와주신 거예요? 일단은 좋은 뉴스로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업은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낸 콘텐츠를 나와서 말로 설명했을 때 혹시나 제대로 설명을 다 못할까 봐 좀 출연을 지금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또 섭외 요청 드리면 나와주실 거죠? 네? 네. 네. 아, 이렇게 시민데스크에서 원하신다면 약속을 받았어요. 네. 네. 자, 얼마 전에 되게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제30회 민주언론상 사진 영상 부문에서 이 인터뷰 프로그램이 콘텐츠 특별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 1년 동안 저희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일단은 정말 기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제작을 했던 방향이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향점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런 이정표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제목이 한자도 섞여 있고요. 한글, 영어까지 여러 언어가 섞여 있는데 어떤 뜻인가요? 뭐 보셨던 대로 사람인의 뭐 공간을 나타내는 터,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뷰. 네. 이 시선을 담고 있는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이에요. 이 시선은 어떤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제작하는 제작진의 시선이기도 하고요. 이 코너를 보시는 시청자들의 시선일 수도 있고요. 여러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군요. 자, 그러면 인터뷰 어떤 의도로 기획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네. 삶에서 되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권이라는 예. 주제로 뉴스가 심도 있고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다룬 적은 없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팀원들끼리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뷰를 제작하고 있는 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기획팀이에요. 촬영 기자들로 주축이 돼서 움직이는 팀이잖아요. 그럼 아이템을 정하고 취재를 할 때 기자나 PD와 다르게 촬영 기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남다를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현상을 바라봤을 때 그걸 적확한 영상으로 표현해내는 걸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성을 중요시합니다. 현장성이요? 네. 오래된 사건이라고 하면 뭐 역사를 다루거나 할 때는 지금의 모습이라도 남아있는 흔적이라도 현장을 찾아서 그 지금의 현장이 역사 속에 어떻게 투영되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죠. 현장에 나가서 또 이 촬영 기자로서 이 아이템을 취재할 때 느끼는 바도 남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 앞에서 인터뷰를 해주시고 있는 분의 감정선이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는 기획부터 편집까지 모두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이제는 놓치면 안 되잖아요.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신경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뿐만이 아니라 내용까지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어려워요. 제작 기간 2주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저희가 기초 자료 조사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매번 공부가 부족한 걸 느끼죠. 들어보니까 적은 인원이 정말 기획부터 마지막 편집까지 모든 역할을 다 하셔야 돼서 고충이 좀 있으시겠는데요? 화면이 가지는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황에 몰입하게 되고 사람의 감정선을 건드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근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감정적으로만 흐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하려고 오히려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팩트체크, 사실 확인 이 부분을 철저히 해야 하는 부분이 좀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고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희한테 인터뷰를 해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자료 조사했던 팩트들이 어그러지지 않게 균형된 시각으로 올바르게 방송에 나가는 걸 좀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촬영 기자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영상미가 엄청 돋보이더라고요.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건가요? 저희가 기사를 표현해내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확하고 정확한 영상 그리고 현장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음악에도 좀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했던 아이템 중에 확증편향이라는 편이 있는데요. 그 편에서 볼레로라는 곡을 사용했어요. 클래식이죠. 네. 볼레로가 버전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확증편향의 전형을 보여준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볼레로라고 해도 그 확증편향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최대한 적확한 음악을 사용해서 시청자들한테 좀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18년 11월에 시작이 돼서 2년 동안 흘러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데가 가장 애착이 가는 아이템 있다면요? 가장 최근에 했던 아이템인데 방임학대 편이 좀 저는 애착이 많이 가요. 좀 자극적인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그 화면상으로도 그렇고. 하고요. 그런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례를 저희가 소개하는 것 자체도 그 아이들한테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학대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제작한 팀원이랑 좀 논의를 많이 거친 끝에 이런 부분들은 다 드러내자. 아, 빼자. 네. 오히려 그런 아동 학대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이 방임 학대를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딸의 아빠인데 딸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그래서 좀 애착이 많이 가는 아이템입니다.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호응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싶으세요?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네. 정말 다양한 주제들은 아직 세상에 많다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네. 그걸 인터뷰만의 시선으로 좀 담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의 존재 이유가 사실 우리 사회의 좀 음지를 비추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인데 그게 요즘 뉴스를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그래서 이 인터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생생한 취재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